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독일 사법부는 1942년부터 2년 동안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오스카어 그레닝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사람들이 플랫폼에 내려놓은 짐들을 수거한 역할을 했던 21살의 자신은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항변도, 96세 고령에게 4년형은 사형 선고와 같다는 어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레닝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학살이 실제 했다는 증언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드러낸 케이스입니다. 한국적 기준으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단호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당사자가 뉘우치더라도,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더라도 그 지위가 일개 말단일지라도 엄벌에 처한다. 무려 75년 전에 단순 가담도 국가 권력의 범죄에 관한 한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준엄하게 그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공동체의 정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죠. 뉴스공장은 올 한 해도 그 정신으로 그 현장에 가장 앞줄에 서 있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예. 예, 하와이를 다녀오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아주 큽니다. 혼자서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행적을 밝히지 않으시는군요. 자, 지난 한 주간 이정열 전 부장판사하고 제가 그 첫 방송은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더라고. 네, 인터넷에 꿀보이스라는 말들이 네. 많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고 저희가 잠시 후 혹은 3, 4분 사이에 연결해서 수고하셨다고 인터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다시는 이 자리를 노리지 말라고. 자, 오늘 1월 1일이라 오늘 출근하는데 보니까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새해입니다. 예, 이런 날은 좀 느리게 천천히 해야 돼요. 하지만 팟캐스트로 많이 듣는다고요. 팀장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독일 얘기 제가 오프닝에 잠깐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였습니다. 예. 독일은 이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만은 정말 세계적인 모범이 될 만해요. 예. 이게 독특한 케이스인 것이 프랑스처럼 점령을 또 회복 보이네요. 당했던 국가들이 피해자니까 점령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청산하는 사례, 이건 많아요. 예. 물론 뭐 일본은 그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욕을 먹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가해자면서 독일처럼 철저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75년 지났는데, 4년, 96세 할아버지한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4년간 감옥에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 이런 거거든요. 일본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드문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린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피해자면서 그 부역자를 청산 못했을 뿐이 아니라 청산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권력을 잡은 케이스. 그렇죠. 이거 진짜 세계사회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탄압하고, 예.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권력의 핵심에 있고,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이죠. 예.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적폐 수사 하기도 전부터 피로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 보복 얘기하고, 예. 아직도 하고 있죠. 아주 창궐하고 있죠. 올 한 해는 아마도 그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를 이렇게 단죄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전선이 거기 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우에 저희는 항상 앞자리에 어설프게 서 있겠다.
약간 어설프더라도 항상 그 앞줄에 서 있겠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그 전선의 가장 앞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건데요. 새해에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연말 연시에도 검찰은 다스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다스 120억 원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어제도 다스 회계 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또 30일에는 다스에서 18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종백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수사팀은 오늘도 전원 출근해서 BBK 특검 수사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원 출근해야죠. 예. 예, 작년 딱 이맘때에요. 박영수 특검 팀이 생각이 나는데 한참 또 달려서 또 1월, 2월 달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질문상 이런 거 없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올해 질문상 이런 거 뉴스공장에 줘야 되는데. 다스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주준희 기자와 함께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 이제야 이제 수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언론들도 열심히 이걸 추적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언론들도 추적하고 있었는데, 내놓을 문서 같은 게 없었죠? 예. 9월입니까? 예. 저희, PD가 9월이라고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10월이 아니라 9월부터. 근데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뉴스화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 이야기. 네, 그렇죠. 120억대의 비자금이 다스에 있었는데 특검이 덮어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혼자 횡령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죠. 그때 예. 당시 특검의 수사 결론은 뭐냐면 격리 직원 말단 직원인 조아무개 씨가 120억을 혼자 횡령을 했다. 그리고 그 혼자 횡령한 돈을 되돌려 놓았다가, 당시 수사 결론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120억대를 혼자 횡령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횡령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횡령을 했던 사람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아무런 사법 조치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사법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돈을 만지던 직원이 120억을 횡령했으면 그 직원이 더 이상은 돈을 만지게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은 계속 그 일을 계속 합니다. 네, 다스 직원입니다. 네, 격리 직원 일을 계속 합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회사가 시킨 일이 아니면.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 돈이 개인의 횡령금이냐 아니면 회사의 비자금이냐를 따져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이런 문구 자체가 너무 웃기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이 120억을 횡령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 담당 업무를 계속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호영 특검조차도 이제 고발된 사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월 21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대하면 말이죠. 종교 단체에도 없는 거예요. 120억을 예를 들어서 교회나 절에서 횡령을 했는데 최소한 사법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더 이상 못하게 해야죠. 돈을 120억을 횡령한 사람한테 어떻게 계속 그 일을 맡깁니까? 자. 그게 있고, 또, 120억 말고 140억을, 되돌려받은 것. BBK 건이죠, 이건. 네,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갈래로 가고 있는 건데, 140억을 김경준 씨와, 예, 연루된 일이죠. 140억 원에서도 계속 떠들어댔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되돌려받을 돈을 다스가 받아갔다는 건데, 그 받아가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리고 외교관이 동원됐다. 직권남용. 이런 얘기죠. 특히 이때 주고받았던 문서가 존재하고 청와대와 다스 간에. 네, 시사인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주진희 기자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처음 공개하고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비디오가. 게다가 그 문서를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정수석의 직원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어요. 주고받은 게 맞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입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추가 폭로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에 이어서 총무차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됐는데, 다스 전 총무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내딸이 다스에 위장 취업하고 해외 비자를 받아서 출국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식에 한 주도 없다고 하고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은 그냥 회장으로 불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왕 회장으로 불렸다. 네, 예. 전 총무차장의 증언입니다. 왕 회장으로 불렸는데 그 딸이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다. 뭐 이런 네, 거죠. 위장 직원도 하고요. 회사 차량을 임의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에 오면 현장을 물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죠. 주식 하나도 없는데, 예. 회장이 왕 회장으로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불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에피소드긴 한데, 예.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소소한 건. 네, 다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모두가, 여기 이제 불려 나온 소환된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죠. 예. 그것도 이제 일개 근무한 지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열흘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 총무차장이라든가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집안의 기사였던 사람이라든가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있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요. 검찰이 기존 120억 원 외에도 다수의 추가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비자금 성격의 자금은 총 2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를 100억씩 절반으로 나눠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수의 실세들이 가져갔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200억입니다. 120억을 당시 2007년 특검 때, 2007년 8년 특검 때 발견하고 나서 경리가 개인이 해먹은 거네라고 결론 내고 돌려준 120억 말고 별개 200억이 또 있다. 예, 이것도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워낙 앞뒤 없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매우 앞뒤 없이 얘기하는 사람의 돈이 뒤죽박죽으로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이거 한번 다시 조만간 불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준희 기자는 정리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00억이 또 있는데 그 200억도 반반씩 나눠서 일부는 직원들이 쓰고 일부는 MB가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돈도 그 당시도 이미 알았는데도 덮어줬다 이거죠. 예. 준준희 기자가 이번 주 내로 나와서 떠듬떠듬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오늘 아침 듣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명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했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국정원이 이명 계약뿐만 아니라 거액의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부터 압수한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원전 수주 직후에 원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원전 원장에게 200만 달러 리베이트를 건넸고 원전 원장이 이 돈을 해외에 숨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해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애초의 프레임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겠다고 하다가 UAE와 어떤 국교 단절까지 가는 그런 사태, 외교 참사가 왔다 책임져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새로운 게 나오고 사실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비리가 자꾸 드러나는 중이에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지시한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전 여권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 원전 리베이트 혹은 이면 계약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이제 이 리베이트는 원래 이제 원전 계약에는 리베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있다는 거는 그게 옳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전 계약에 따른 그 뒷돈이 있긴 있답니다. 거액에 한 10%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이 10% 정도 수준에, 그럼 만약에 20조 규모면 2조가 되는 거군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UAE 건설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로부터 국정원장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 리베이트는. 원전과 관련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베이트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수면 위로 언젠간 올라올 거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공사 참여한 우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누가?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원장이 예.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론이 그 엑셀 파일에는 없으니까 요 사안도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베이트입니다. 근데 이런 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자해를 했나 싶어서 최근에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외에도 UA 관련해서는 여러 갈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차근차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섰던 광물자원공사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내년 만기인 금융비처가 7,4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을 지불하고 또 자본 잠식에 벗어나기 위해서 1조 원 추가 지원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외에는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여서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뿌려진 씨앗이죠. 예. 그 중에서도 다른 자원공사들도 난리예요. 난리인데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예.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이런 공사가 망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예. 네, 지금까지 발행한 사채만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 사업 같은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를 당했다 싶어요.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사기를 단순히 당한 게 아니라 당하는 줄 알면서 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쪽에 누군가 공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요 볼레오 동광 사업 하나 너무 많은 사업이 있고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돈들의 갈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해서 어느 순간 관심을 잃게 되거든요. 볼레오 동광 사업 하나만 저희가 자세히 조만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이것은 사기를 당한 게 맞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를 당하는 줄 알면서 당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다뤄볼게요.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조만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레오 동광 사업에 물려서 지금 우리나라 공사 하나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MB정부 때 투자로 인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